안녕하십니까. 고전철학 제자백과와 한판 씨름. 자, 두 번째 시간 2강 시간입니다. 2강은 이제 대동사회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저 동부족과 서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동쪽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마음의 문화, 철학이 발달했고, 저 동부족, 그 다음에 서부족은 몸을 중시하는 땅의 문화. 그래서 그 동부족 사람들이 목하고 화의 기운이라면, 요 서부족 사람들은 금하고 수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건 음양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문화가 이제 나름대로 발달을 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지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쪽 사람들과 서쪽 사람들의 서로 다른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해오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왜? 자, 여기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야. 동쪽 사람 잘났고 서쪽 사람 서로 잘났다. 그럼 싸움박질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으로 찍어 누르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다시 혼란하죠. 그러면 최고로 이상적인 건 뭡니까? 각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부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 마음의 문화, 따뜻한 정신 문화와 저 서부족이 갖고 있는 물질 문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거죠. 그런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문명이 나오는 겁니다. 문명이.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황하문명이에요. 그 바로 요임금입니다. 요임금. 나오죠. 그래서 요임금이 서로 다른 문화의 그 황하 유역으로 해서 요 중원 지역에 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요 요임금이 세운 나라를 우리가 당이라 그래요. 당나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문명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보죠. 훌륭한 사람이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어디가 있나? 서로 다른 문화가 다 섞여 있어.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거기가 다 조금씩 다 섞여 있어.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충청도죠. 충청도. 그래서 충청도는 서로 다른 문화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올 확률은 사실 제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만을 흡수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임금이 이제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이제 그때로 말하면 아주 사람들에게 통합된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놓을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자연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상대적인 걸 만들어줬냐는 거죠. 자, 사람도 보면 남과 여를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남녀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성갈등이 너무 심해. 아니, 남자만 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성추행이 어디 있고 막 피곤해 막 이런다고. 또 여자 남들은 남자 새끼들 다 늑대라고 막 싫어하고, 다 싫어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남녀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었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자의 몸속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고 여자의 몸속에도 우성과 열성이 있다고요. 그럼 요 서로 다른 것이 이제 결합을 하겠죠. 우성과 우성이 만나면 이거 최고지.
그 다음에 열성과 우성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또 열성 연성 이건 치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다른 걸 만든 이유가 뭐냐?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달리 말하면 남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인, 이 집에서 여러분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보면 부인은 남편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반대로 남편은 또 부인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왜? 서로 다른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녀가.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의 장점만을 결합했다. 아주 이상적인 부부죠. 근데 수준이 낮다. 맨날 지적질만 하다 싸우는 거 저게 죽어야 끝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내 삶은 죽어야 끝난다. 뭐 이런 푸념하는 건 뭡니까? 다르다는 것만 보는 거죠. 다르다는 전제 속에 왜 다르다는 본질을 본다면 나의 단점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완만 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거를 못 보죠. 그래서 요 장점과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이 어수선하고 막 이럴 때 그거를 딱 잡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어수선함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깔아준다고. 그래서 이때 저 동서가 만나서 굉장히 막 어수선했을 때 요거의 장점만을 해서 나타나는 요임금의 정치 철학은 뭐였냐? 쉽게 말해서 동부족과 서부족의 장점만을 자 동부족과 서부족의 그 장점만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동부족의 장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정신적인 마음의 문화였다고. 바로 그거를 이제 유학에서는 인과 의라고 얘기합니다. 인의. 요거를 굉장히 잘 챙겼고 서부족은 뭐였냐? 몸잔증이냐? 예지. 그래서 인의 예지. 여러분 인의 예지가 4개잖아요. 그래서 이 4개가 없는 사람이 사가지가 없다. 세게 발음해서 싸가지가 없다. 자, 그래서 요 인의 예지가 뭡니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2개를 합치면 뭡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용사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음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요임금이 추구하는 중용사상이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 장점만을 흡수한 거 아닙니까? 장점만을. 그러니까 문명이 나왔던 거죠. 문명이. 근데 이때 당시에 단군조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 단군 신화를 읽어보면 요임금과 동시대다 뭐 이런 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군 신화 때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였죠. 네.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장점이 바로 정이 넘친다고요. 정이. 이 정이 넘치다 보니까 너는 나고 또 내 거를 너 거 마냥 대해주고 아주 따뜻한 마음씨가 흘렀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단점도 있어요. 좀 잘 삐지고 잘 뺏기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남한테 너무 잘 믿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근데 이제 이 요임금은 그거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부족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은 뭡니까? 자, 요 이제는 주체적이고 책임감하고 질서 있다고. 이제 이런 것만을 가져오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다가 주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이상적인 삶이다. 요게 바로 요임금이죠. 요임금. 자, 그래서 이 요임금의 중용사상을 가지고 요 중원에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요임금은 말입니다. 뚝 보니까 사람이 마음하고 몸 중에 먼저 챙겨야 될 건 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 후, 본, 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후, 본만. 그래서 먼저 챙겨야 될 건 몸뚱아리. 그 다음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근본이 되는 건 마음이고 말달이 되는 건 몸이다. 그래서 요 선 챙겨야 될 게 몸, 뒤에 챙겨야 될 게 마음,
하지만 근본이 되는 건 마음, 말단이 되는 건 몸이에요. 이거 서너 번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임금이 뭘 받냐면 요 마음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들은 몸도 저절로 챙긴다고 봤던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만 잘 챙기면 몸이 제대로 챙겨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누굴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고 양심의 마음이라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게 바로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 효녀. 그래서 요 임금은 이제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기 아들한테 안 줘요. 바로 요 동부족 중에 동이족의 동이직. 여러분 이게 웃긴 게 그때 당시에도 이 동이족들은 효자가 많았나 봐. 그래서 그때 제일 효자가 누구였냐면 순이라는 사람인가? 순이라는 사람. 순. 그래서 이 순한테 왕위를 물려줘. 그래서 순이 세운 나라가 우나라입니다. 우나라. 우나라. 그래서 요 순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럼 순은 아무래도 어떤 식의 정치를 했을까? 따뜻한 마음씨 위주의 정치를 했겠죠. 그래서 요때 요순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태평성대, 유토피아의 시대였다는 거죠. 요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항상 말하면 태평성대, 요순 시대. 그러니까 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뭐로 보냐? 요거를 갖다가 요 시대를 바로 대동사회다. 그래, 대동사회. 대동사회. 모두 하나 되는 세상. 너와 나가 하나 되는 세상. 요것이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그럼 대동사회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동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특징. 대동사회의 특징이 뭐냐? 자, 요게 바로 요즘으로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사회인데 소하고 개는요. 소리는 다르게 내지만 하늘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소하고 개는요 소리가 달라요. 소는 배가 고프면 음메 그리고 개는 멍멍 그러겠지. 하지만 그 개 소리나 소 소리가 소리는 달라도 본질은 같아. 요게 대동사회의 특징이야. 그래서 각각이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제 개성을 갖고 있지만 본질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자, 그럼 이제 대동사의 특징. 첫 번째. 대동사의 특징. 첫 번째 뭐냐. 자, 각각의 집에 살지만 문이 없어. 문이 없다. 왜 문이 없을까요? 문이 없다. 문이 없다. 너와 내가 한 마음이요. 너와 내가 한 마음이면 남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 문이라는 건 남들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가 문이 없는 나라가 있지. 제주도. 이게 5,000년 이상 이때부터 이어온 풍습이에요. 이렇게 문이 없어. 그 제주도 가면 문이 없고 이렇게 거리만 있는 거죠. 여기 3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면 2-3시간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중간에다 걸면은 점심 먹고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나가면 오늘날 볼 생각하지 마라. 내일 온다. 이거 있다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있었어. 문이 없다라는 거. 대문이 없다. 대문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믿는 사회였다. 두 번째.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시집 장가를 다 갔다.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이 없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결혼하고 이때 결혼하고 좀 달라요. 너와 내가 하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와 네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시집장가를 요즘은 어떻게 가냐? 이때랑 좀 다르게 요즘은 이제 남자 있고 여자가 있으면 그 결혼시장에 나타납니다. 남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기타, 여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타 나오면 이제 1등급과 1당이 만나면 선남선녀. 그럼 이제 2등급과 2등이 만나도 선남선녀. 이제 3등급과 3등급이 만나. 그 이게 어디냐면 1등급 남자 나오면 여자들이 다 추파라면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또 반대로 여자가 1등급 나오면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4등급하고 5등급은 뭐야? 안 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 요즘은요 서로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맞춰서 가는 거야. 하지만 이때는 시집장가를 그렇게 안 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남자 1등급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기타. 여자 1등급을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남자 기타. 이래서 시집장가는 어떻게 하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나를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보 온달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시집장가를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집가고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시집장가를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사람들은 왜 시집장가를 안 가냐?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왜 안 가냐 보니까 만족도가 뛰어나. 그러니까 옛날 마냥 남자는 밥을 못해 먹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 남자들은 진짜 밥을 못해 먹어서 장가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때만 해도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부엌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이 새끼 고추 떨어지게 부엌을 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가는 이유를 봤더니 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집을 갔고 남자들은 밥을 해 먹을 수 없어서 여자를 얻었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밥은 와이프보다 오뚜기 햇반이 더 맛있고 반찬도 더 잘하고 냉면도 오뚜기 냉면이 더 맛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자 필요 없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자가 해주던 거를 다른 데서 다 하다 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혼자 사는 솔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변에 솔로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삶이 어때요? 그러면 만족도가 되게 뛰어나다는 거죠. 귀여운 사람들도 아마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남자들 다 그러고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딱 이런다고. 왜?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본능적인 부분보다는 내 개인의 가치 삶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자연의 본성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애도 안 낳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을 해줄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이라는 그 흐름에 간섭을 안 했을 때는 간섭 안 하고 그냥 있었다. 그러면 애 낳고 순리대로 사는 게 자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요즘은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자연에 간섭을 하고 막 제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순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큰 그 하나의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요즘은 혼자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다른 나라 뭐 재해가 나오고 뭐 북극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우리 뭐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까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자연의 손을 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기후재앙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때요. 인구가 지금 지구의 인구가 3분의 2가 없어져야 된대. 그러면 지구는 저절로 옛날로 돌아간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죽어라. 뭐죠? 어벤져스에 타노스가 나타나서 뭐 손가락을 탁 튕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후재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노력하고 막 이러자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이런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어느 정도 나라들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50년 뒤에 다 죽을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1년 뒤에 굶어 죽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뭐 자연을 지키고 저 지구온난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를 지키는 일은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되는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지, 딜레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도 하나의 살아있는 저 생명체인데 지구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구에 가장 안 좋은 걸 만드는 게 인간이잖아. 인간을 뭐 해야 돼? 제거해야지. 그래서 코로나도 나왔다라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코로나만 나올까? 아니죠.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원찮으면 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이러는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이제 넓게 보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인구를 늘릴 수 있으려면 뭡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낳지말래도 낳거든. 이게 답입니다, 다. 결국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너무 어겼고 자연에 너무 많은 메스를 가했던 거죠. 파헤치고 자르고 막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 희한한 병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아, 오늘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어? 야, 하늘 좀 봐. 뿌예.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서로 뛰어놀고 옆에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깔깔 거리고 밥 먹었잖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이어야.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거. 마스크 쓰고. 이제 이게 일상이 돼버렸다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야, 마스크 낄 때가 행복했어. 어? 이게 방독면을 끼고 있을지도 몰라 이거.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끔찍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다 있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직업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 우리 요즘 직업은 일단 직업 1순위는 뭡니까? 안 잘려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공무원. 그럼 이제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건 예를 들어 10명밖에 없는데 그냥 온 사람이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 요즘. 왜? 그럼 사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가니까 문제지. 그럼 이때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직업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갔다고. 나를 필요로.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나 자질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직업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발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에 떨어진 물건을 자기가, 그러니까 남의 물건, 특히 땅에 떨어진 물건은 가져가지가 않고 주인이 보도록 거기다 그대로 갖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물건은 주인이 도로 회수해 가도록 이렇게 곳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은 절대 건드리진 않았다. 왜? 내 물건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리고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적임자에게 물려줬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선양이라고 합니다. 선양. 선양. 적임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적임자에게. 그래서 요 임금은 왕위를 누구한테 줘? 순한테. 그러면 요순 시대 아주 이상적인 나라였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요 임금이 순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한 번에 주진 않아요. 또 보니까 이 순이 왕감이요. 왕감. 근데 이 왕감인데 여러분 함부로 왕이라고 주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테스트를 해준 테스트.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보고 28년간 요 임금이 섭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섭정이지 너 왕이라 그래놓고 자기가 28년 동안 이렇게 훈수 두고 있어봐. 여러분 그거 못 버텨. 더러워서 내가 못 버티겠다. 내 이럴 바엔 내가 그냥 안 되겠다 간다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한번 가셨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알아봤더니 결혼하려고 딱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빌딩주래. 빌딩 건물주. 그래놓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외동아들이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안 계셨대요. 이 건물 빌딩은 네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 나이 이거 30대 초반에 갑자기 큰 빌딩이 내 거라는데 눈이 안 돌아가냐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탁 모피를 탁 하나 주고 명품 가방을 탁 안겨주더래. 단 너는 할 게 뭐냐? 나한테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나를 데려다니고 내 비서마냥 행동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거 너 다 가져라. 이랬다는 거야. 가지고 이 여자가 좋았대.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 60도 안 되셨는데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자기보다 체력이 더 좋대. 그리고 자기는 맨날 비서마냥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니까 아들한테 돈을 딱 내 말 듣게만 주고 많이는 안 줘.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 지금 내가 30살이고 시어머니 60살인데 시어머니가 앞으로다가 이 상태로 가면 요즘 막 100살 세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40년간 이 노래면 70대까지 부모 시중 들다가 내 인생이 엎드라는 거야. 갑자기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대. 2년 살고. 선생님 제가 그때 순간 빌딩에 눈이 돌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섭정이라는 게요. 말이 왕위를 준 거지 사실 준 거 아니라고 이게. 왕은 왕인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 순은 그걸 버텨요. 그거를 진짜 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순임금은 직업이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업으로서의 왕의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만.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 순임금입니다. 순임금.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그 당시에 동이족이었던 순이 효자였고 이게 속이 깊으니까 이거를 했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순임금은요. 유학에서 유일하게 대요라고 합니다. 대요. 대요. 뭡니까? 나이 50이 넘어도 아버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순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세장가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장님이야. 그런데 새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그 아들 이복동생인 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짜고 순을 죽이는 거를 일을 삼아요. 어떻게 저 순을 죽일까? 그래가지고 순한테 가서 우물을 팔아. 그래놓고 동생한테 우물을 갖다 묵혀서 땅에 묻으려고 해서 순임금 거 알고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붕을 엮어라 그래놓고 사다리 치고 불 지르고. 그러니까 순임금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아버지한테 불효잖아요. 삿갓을 두게 해가지고 탈출. 이런 사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순임금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아버지가 이럴까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순임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순임금은 굉장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동부족이 여기를 이제 통치하면서 순임금 동이족은 아무래도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 부족한 건 뭡니까? 이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걸 잘 챙길지 모르지만 몸의 문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순임금은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주냐? 아들한테 안 줘요. 바로 저 서부족 사람 중에 이 물질적인 문화, 주체적이고 룰을 잘 지키고 이러는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순 시대의 대동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소강 시대, 하은주 3대 요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그 얘기 다음 저 3강 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